학번과 이름으로 입장하지 않으신 분들은 지금 변경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몇 가지 안내사항이 더 있습니다. 강연을 들으시면서 발표 자료가 메인 화면으로 공유될 텐데요. 연사님의 모습을 더 크게 보고 싶으신 분들은 변경하실 수 있다는 점 모두 알고 계시죠? 오른쪽 상단에 있는 레이아웃 탭으로 전체 화면이나 그리드, 메인 화면을 변경하실 수 있으니까요. 참고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혹시 학생 성공 멘토링은 알고 계신가요? 2학기에는 교수 멘토링이 11월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교수님과 소그룹으로 만나서 진솔한 대화를 이어나갈 수 있는 시간이니까요. 교수님과 상의하고 싶은 고민거리가 있으시거나 또는 친밀감을 쌓고 싶으시다면 교수 멘토링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학교 홈페이지와 학생성공센터 홈페이지의 공지사항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강연이 끝난 후에는 만족도 조사가 있는데요. 만족도 조사에 참여한 재학생 중에서 선정해서 기프티콘, 스타벅스 기프티콘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만족도 조사에도 꼭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럼 오늘 특강의 연사를 소개하겠습니다. 바로 경제학과 졸업생인 전수빈 동문이십니다. 현재는 삼성물산에 재직하고 계신데요. 대학 시절에는 국제교류팀에서 학생 인턴도 하시고 한 스웨덴 비즈니스 파트너십의 미팅 통역도 하셨고요. 그리고 아이색 폴란드 비아위스토크 지부에서 해외 봉사도 하셨다고 합니다. 해외 활동이 많으셔서 그런지 스펙이 아주 화려하신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대학 생활을 하신 건지 무척 궁금합니다. 그럼 잃어버린 꿈을 어떻게 찾아가셨는지 전수빈 동무님을 모셔보겠습니다. 모두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일단 여러분들 화면이 안 보여서 이 화면과 제 목소리가 잘 들리시면 채팅창에 O 한 번만 해주시겠어요? 그럼 제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확인을 한 후에 진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아이고, 네. 다들 잘 들리시는 것 같습니다. 네, 20학번 분들이 많으시네요. 21학번 분들도 많으시고.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시간 내서 이렇게 강연 들으러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경제학과 졸업한 전수빈이라고 합니다. 오늘 제목을 이렇게 잃어버린 꿈, 해외에서 길을 찾다로 잡아보았는데요. 사실은 너무 좀 광범위하고 좀 민망한 제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사실 길을 찾는다는 건 우리가 삶을 살아나가면서 쭉 해야 할 일이지만 어쨌거나 저는 목표한 바가 있었지만 그걸 이루지 못했고 그리고 다른 길을 찾아 나가기 위해서 또 노력했던 과정이 있어서 그걸 좀 공유 드리면 여러분들 대학 생활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이렇게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네, 오늘 우리 이야기는요. 여기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비행 그리고 불시착, 불꽃놀이입니다. 사실 이것도 되게抽象적인 단어인데 이 의미는 일단 어딘가에 떠나보고 그리고 잘못 혹은 올바르게 정착해보고 그리고 그곳에서 우연히 불꽃놀이를 발견하는 그러한 과정이 저의 대학 생활을 잘 설명해주는 단어인 것 같아서 이렇게 세 키워드를 잡아봤고요. 네, 이제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시면서 들을지 잘 모르겠어요. 내가 어떤 고민이 있거나 혹은 제가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에 가고 싶으신 분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뭐 내가 지금 21학번인데 뭐 전혀 뭘 하고 싶은지 모르겠다 이러신 분들도 있고 근데 사실 제가 강연 전에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저는 절대 답을 드릴 수는 없고요. 그리고 이렇게 하면 이런 결과가 나올 것이다 라는 것도 사실은 전달해 드릴 수가 없어요. 제가 할 수 있는 말은 이렇게 대학 생활을 한 사람도 있고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도 있었다 라는 걸 좀 보는 차원에서 여러분들이 강연을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질문을요 중간중간에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이제 여기 선생님들이 보고 계시는데 선생님들이 확인을 해서 저에게 말씀을 해주실 것도 같고요. 끝나고 Q&A 시간이 있으니까 그때 질문을 좀 이렇게 메모를 해놓으셨다가 뒤에 해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일단 이런 사람입니다. 사실 저는 단어 같은 것들로 저를 설명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일단 우리가 처음 만난 자리인 만큼 제가 이런 활동을 했다로 저를 일단 소개를 해보려고 해요. 저는 17년 3월에 대학교에 입학을 해서 21년 8월, 그러니까 한 3달 전에 졸업을 했고요. 지금은 사실 저는 취직이 졸업보다 먼저 된 케이스라서 지금은 입사한 지 4개월? 3개월? 4개월 정도가 된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사실 이런 대학 생활의 흐름대로 그냥 편하게 이야기를 전달을 해드릴까요? 제가 사실 여기 오기 전에 저의 사수님이랑 이야기를 하고 왔어요. 근데 사수님이 이제 인사팀에서 일을 하시다가 이제 신사업팀으로 넘어오시게 된 분인데, 저도 지금 신사업팀에서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어떤 이야기를 해주면 좋을까라는 말에 그냥 어떤 것도 너는 그들에게 강요할 수 없고, 또 어떤 것도 무엇을 보장하지 않는다. 그냥 너는 편하게 너의 얘기를 하고 오면 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주셔서 저도 편하게, 대본도 없고요. 네, 저 지금 보고 있는 화면이 사실 여러분들의 꺼진 화면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네, 주저리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도 사실 잘 모르겠어요. 네, 일단 해봅시다. 네, 2016년부터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 합니다. 제목이 동경이에요. 일본은 아니고요. 동경, 이제 동경하다의 동경인데, 저는 이제 중학교 때 피구부와 요가부가 이제 중학교에 있었는데, 제가 그 동아리의 주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맨날 뭐 피구 시합 다니고, 애들 이제 끌고 이제 공 이렇게 2개 이렇게 들고 막 피구 시합 다니고, 맨날 뭐 어디 까져서 오고 넘어지고, 그러니까 막 온몸이 다 멍투성이었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의 가족들이나 친구들이, 아, 너는 좀 애가 좀 활발한 것 같다. 뭐 경찰이나 군인을 해보면 어떻겠니? 라고 항상 저한테 말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냥, 아, 그렇구나. 그러면 좋았어. 그러면 경찰이나 군인을 해야겠다. 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게 2016년이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인데,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경찰대와 사관학교라는 목표를 가지고 쭉 이렇게 열심히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2016년에 이제 제가 정말 꿈에 그렸던 공군사관학교에 필기 합격을 하게 돼요. 그런데 공군사관학교는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지만 수능 전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필기 시험을 넘으면 끝인 거예요. 이제 저에게 남은 건 체력 시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나는 이제 뭐 3년 내내 일관된 꿈이 있었고, 그리고 뭐 생활기록부 보면은 뭐 경찰, 군인 막 이렇게 써 있고, 내가 면접 가서 떨어질 것 같지는 않고, 이제 체력만 어떻게 잘하면 되겠다. 이제 고등학교 시절 동안 공부를 하느라 몸이 좀 굳었으니까 체대 입시를 다니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그때 체력 시험이 있기 한 3, 4주 정도 전에 체대 입시 학원을 찾게 됩니다. 체대 입시 학원을 찾았는데, 그날 저한테 그럼 우리가 너의 기초 역량을 좀 보고 싶다고 해서 그 앞에서 잇몸 일으키기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그럼 잇몸 일으키기를 해보겠습니다 이러면서 잇몸 일으키기를 막 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1분에 한 30개 정도를 했던 것 같아요. 뭐 좋진 않지만 나쁘지 않죠. 1분에 30개 정도면. 그래서 이제 체대 입시 학원에서도 이 정도면 괜찮다. 이제 우리가 한 3, 4주 동안 열심히 해보면 좋겠다 라고 하셔가지고 좋습니다 라고 해서 그 다음날에 갔죠. 체대 입시를 갔는데 정말 거짓말처럼 잇몸 일으키기를 하나도 못하겠는 거예요. 정말 하나도 못하겠어서 이게 되게 당황스러운 거거든요. 뭔가 내 몸이 왜 이러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일단은 매일매일 체대 입시를 갔어요. 근데 이제 체대 준비하는 학생들이 되게 많았는데 걔네들은 되게 오랫동안 준비를 하다 보니까 엄청 잘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에 반해서 저는 옆에서 막 잇몸이기 하나를 하려고 막 노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게 되게 매일매일 뭔가 되게 잘못되어 가는 느낌이었어요. 근데 그러다가 저는 이제 이게 뭐 대충 근육통이겠거니, 첫날에 너무 무리를 해서 약간 삐끗한 거겠거니라고만 생각을 하고 막 한의원도 찾아다니고 막 그랬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이제 사관학교에 문의를 해봤더니 정말 그렇게 다치거나 잠깐 뭐 다리가 부러지거나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사실 체력 시험을 보는 게 불가능하니까 진단서를 떼오면 시험을 조금 미뤄줄 수 있다는 거예요. 뭐 일주일이나 2주일 정도. 그러니까 순서를 바꿔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정형외과에 진단서를 떼러 처음으로 제대로 된 병원에 갔는데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지금 본인한테 선천적으로 척추분리증이 있다. 이거 결격사유다. 갈 수 없는 학교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저는 어쩌면 그 체대 입시 학원 이틀날부터 약간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내 몸이 완전히 고장이 나버렸구나 라는 거를 약간 이제 눈치를 채고 있었는데 이제 그 이유를 알았던 거죠. 이게 사실 일상생활을 할 때는 별로 지장이 없어요. 근데 뭐 크게 무리를 한다거나 아니면 이게 평생 증상 딱히 통증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뭐 운동선수 같은 경우는 이제 막 몸을 쓰니까 무리가 가면 통증이 있고 이런 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군대라는 조직에 속하기는 힘들었던 거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헛된 꿈을, 절대 이룰 수 없는 헛된 꿈을 한 4, 5년 동안 그냥 붙잡고 살았던 거죠. 그랬습니다. 근데 또, 네, 다행히도 그래도 공부는 조금 해놔가지고 이렇게 급하게 수능을 준비를 했지만 이렇게 성균관 대학교로 들어오게 돼요. 근데 성균관 대학교에 들어와서 2017년이 되고 대학생이 딱 됐는데 제가 학교에 들어와서 가장 많이 한 건 사실 공부였어요. 왜냐면 저는 지금까지 했던 게 공부밖에 없고 대학에 와도 사실 내가 기회를 찾지 않으면 저한테 누가 너 이거 해봐 라고 하는 게 없잖아요. 내가 그냥 나에게 강제된 건 그냥 수업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수업에 가서 맨날 그냥 교양 공부만 맨날 하는 거예요. 저희가 이제 사회과학 계열로 입학을 했는데 사회과학 계열에서 이제 교양 수업을 들으면서 그냥 맨날 공부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막 다들 막 놀러도 다니고 막 수업도 땡땡이도 치고 뭐 술도 마시러 다니고 이러는데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그냥 그 어떤 거에도 흥미를 느낄 수가 없더라고요. 그냥 내 인생 이제 뭐지?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그러다가 그냥 문득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사관학교에 가고 싶었던 이유가 뭘까? 나는 항상 하늘이 좋았던 건데 그게 꼭 조종사여야 하는 걸까? 라는 생각이 정말 문득 들었고 그래서 그러면 그냥 할 것도 없는데 친구도 별로 없는데 그냥 어떻게 내 힘으로 해외를 좀 나가보자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 사실 학생들은 돈이 없잖아요. 그리고 막 등록금도 막 내야 되고 이제 막 생활비도 내야 되고 돈이 없으니까 저는 이제 봉사라는 방법을 떠올린 거예요. 근데 어떤 큰 뭐 그런 걸 가지고 그런 건 아니고 그냥 돈은 안 들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 봉사를 떠올렸는데 그때 제가 학교에서 조그맣게 부스를 운영하고 있는 아이색이라는 학생 단체를 이제 부스 홍보를 발견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거기 가가지고 제가 해외를 좀 가볼까 하는데 좀 어떻게 하면 되나요? 그랬더니 이제 아이색에서 나오신 분들이 그러면은 아이색 홈페이지에 들어가가지고 해외 봉사를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 봤어요. 들어가 봤더니 뭐 나라도 엄청 많고 프로그램도 무슨 뭐 애들 돌보는 프로그램도 있고 아니면 뭐 어디 땅을 파가지고 뭘 하는 프로그램도 있고 뭘 나무를 심는 프로그램도 있고 엄청 많은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저는 이제 필터링을 어떻게 했냐면 삼시세끼 제공 그리고 숙식 제공. 그러니까 잠잘 곳과 먹을 것을 제공해주는. 그러니까 저는 돈을 안 들이고 갈 수 있는 그런 데를 필터링을 했더니 몇 개가 나오더라고요. 그 중에 하나가 이 폴란드의 비아이스토크라는 그 아이색 지부에서 하고 있는 봉사였어요. 인터내셔널 에듀케이션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었는데 여기가 사실 저는 폴란드라는 나라가 어디 붙어 있는지도 사실 잘 몰랐어요. 잘 몰랐는데 어떻게 뭐 면접이 어레인지가 돼가지고 면접을 보게 된 거예요. 근데 면접에서 저한테 뭐라고 물어봤냐면 그냥 형식적인 질문들 있잖아요. 왜 폴란드에 지원했니? 왜 아이들을 교육하고 싶니? 너가 잘하는 건 뭐니? 막 이렇게 물어보는데 막 뭐라고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얘네들이 나한테 기대하는 게 뭘까를 생각해 봤어요. 그러니까
그냥 애가 좀 밝고 좀 적응력도 좀 있고 애들 좀 잘 볼 것 같고 그러면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안 되는 영어로 그냥 막 말한 거죠. 와, 폴란드 그릇이 되게 이쁘더라. 이렇게 이쁜 그릇을 만드는 나라에 내가 갈 수 있다니 막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걔네들이 이제 한 10개국에서 애들을 한 명씩 뽑았는데 그래서 거의 국가가 이제 겹치는 애들이 없었는데 한국의 지원자가 다행히 저밖에 없었는지 아니면 저의 좀 어떤 말도 안 되는 에너지에 좀 감명을 받은 건지 이제 저를 이제 선택을 해준 거죠. 그래서 이제 폴란드에 봉사를 갑니다. 근데 제가 사실 조종사를 꿈꾸긴 했지만 해외여행을 가본 적이 없었어요. 저는 여권이 없었거든요. 그 대학에 오기 전까지. 그래서 처음으로 혼자서 다른 나라를 가본 거예요. 근데 정말 제가 들었던 생각은 정말 너무 좋은 거예요. 정말 공기도 좋고 막 빌딩도 없고 특히 여기는 이제 폴란드의 바르샤바가 수도인데 그 수도 옆에 되게 소도시였어요. 그러니까 사람들도 많이 없고 뭐 지하철 같은 건 당연히 없고 건물도 되게 낮고 하늘도 막 크고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애들이 막 저한테 막 이제 한국이 신기하니까 막 이것저것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제가 영어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잘 몰랐는데 이게 막상 한국어를 아무도 못하는 국가에 가보니까 아, 이게 영어가 안 되면 안 되는데 내가 영어를 못하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실제로 막 뭐라고 말을 거는데 막 대답을 못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무슨 말인지도 잘 못 알아들었어요. 걔네가 이제 국적이 다르다 보니까 억양도 다르고 막 그런 게 있잖아요. 그 나라마다 액센트가 조금씩 다른데 그런 거에 적응이 안 돼서 잘 못 알아듣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여기 너무 좋은데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고 그냥 애들 되게 잘해주는데 왜 잘해주는지 모르겠고 그냥 이런 상황이었던 거죠. 그러다가 저희 프로그램이 사실 한 30명 정도의 봉사자를 모아놓고 한 3명씩 이제 서머 캠프에 보내요. 근데 제가 이제 배치를 받은 프로그램이 어떤 숲 속에 있는 캠프에서 이제 저랑 싱가포르 친구랑 태국 애랑 이렇게 셋이서 거기 파견이 된 거예요. 근데 거기가 어떤 데였냐면 진짜 염소 키우고 닭 이런 거 키우고 다 돌아다니고 막 오리, 거위, 말 이렇게 막 돌아다니는 이런 데였거든요. 근데 이제 사실 되게 고마웠던 건 이제 저희 이제 싱가포르 분과 이제 태국 분이 항상 제가 영어를 못하는 걸 아니까 그걸 되게 배려를 해줬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요. 제가 문장을 끝맺지를 못하는 거예요. 단어를 많이 모르고 뭐 이렇게 영어 단어가 막 떠다니긴 하는데 조합이 잘 안 되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제가 뭐 말해요? 예시가 뭐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I want 라고 말해요. 그러면은 상대방이 you want some bread? 이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혹시 이거니? 약간 이렇게 계속 말을 끝내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처음에는 그냥 맞다 아니면 아니다 그 말이 아니다 그럼 막 또 다른 거 제안하고 막 이랬었는데 되게 놀라웠던 건 그런 과정이 뭐 1주, 2주, 3주 이렇게 반복이 되니까 저도 모르게 그냥 문장을 끝내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린 사실 수능을 다 본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머릿속에 단어는 다 있어요. 근데 그냥 어딘가에 투입된 적이 없어서 적용을 못하고 있을 뿐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런 되게 놀라운 경험을 했고요. 그리고 사실 가장 중요한 발견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제 스스로가 굉장히 낯선 상황. 그러니까 같은 나라에서 온 사람이 없고 같은 언어를 쓰는 사람이 없고 그리고 가치관도 다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그냥 모든 게 다 다른 사람들 사이에서 제가 생각보다 되게 잘하고 있는 거예요. 생각보다 되게 편안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쩌면 되게 이렇게 길을 잃고 있을 게 아니구나. 내가 이런 면도 있구나. 어쩌면 내가 좀 나에 대해 잘 모르고 있었던 게 아닌가. 그냥 피구하는 게 좋다고 사람들이 너는 경찰 군인이 잘 어울린다고 해서 그 직업에 대해서 사실은 잘 모르고 그냥 꿈만 꾸고 있었던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면서 이제 한국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근데 말씀드렸지만 엄청난 자신감을 가지고 들어와요. 이게 한국의 유일한 게 이게 가가지고 막 애들이 막 너한테 막 야 너 끝날 때쯤에 막 야 너 영어 꽤나 한다 막 이런 얘기도 하고 막 야 너 뭐
한강의 기적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봐 뭐 이런 막 대충 막 대답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되게 자신감이 엄청 커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2학년이 되면서 아 그러면 어쩌면 뭔가 나도 좀 많은 걸 해볼 수 있을지도 몰라 라는 생각과 또 그런 게 있었어요. 아 이게 경험에서만 배울 수 있는 것들이 있구나, 내가 절대 경험하지 않았으면 몰랐을 것들이 있구나 라는 걸 좀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아 그러면 하고 싶은 걸 다 해봐야겠다, 내가 조금 관심이 가는 것들을 일단 다 지원을 해봐야겠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2학년이 시작이 되면서 제가 경제학과로 진학을 했어요. 사회과학 계열에서 경제학과로 이제 전공 진입을 했는데, 전공 진입과 동시에 경제학회에 가입을 하고요. 뭐 카카오에서 에디터로 일을 하기 시작하고, 네, 그러면서 이제 휴학을 안 한 상태로 이제 경제학과에서 한 19학점 정도를 들으면서 이제 2학년이 시작이 됩니다. 사실 카카오에서 했던 일은 사전 질문에도 있었던 것 같은데, 카카오에서 했던 일은 그런 거였어요. 콘텐츠를 만드는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막 여기저기 다니고, 이게 제가 다녔던 전시회들인데 그 당시에 좀 핫하다는 전시회는 다 다닌 것 같아요. 전시회 막 다니고 레시피 같은 거 막 찾아보고 막 콘텐츠로 막 재밌게 만들어가지고 올리는 그런 일을 했었는데요. 그걸 제가 했던 이유는 피키캐스트라는 게 그 당시에 되게 유행이었는데, 제가 그걸 되게 재밌게 봤어요. 항상 되게 짤막짤막한 컨텐츠들이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만드는 것도 재미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 이제 카카오에서 일을 하기 시작하게 됐습니다. 네, 만약에 이제 카카오에 어떻게 합격을 했는지가 궁금하시면 나중에 Q&A 때 여쭤봐 주시고요. 저는 이 부분은 좀 넘어가겠습니다. 카카오에서 일을 하면서 느낀 건 제가 이 분야와 사실 맞지 않는다는 거였어요. 되게 제가 지금도 사실은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을 안 해요. 제가 SNS 계정이 없거든요. 근데 카카오에서 원하는 사람은, 이제 이런 일을 하는데 맞는 사람은 정말 막 자기가 혼자서 막 다니고, 자기가 혼자서 막 제일 핫한 거 막 찾아다니고, 인플루언서들이 있잖아요. 그런 친구들이 정말 잘할 수 있는 일이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그런 친구들이 저와 함께 활동을 했어요. 그러니까 정말 행복하게 일하는 친구들이 많았어요. 근데 저는 되게 그런 거였죠. 아 이거 내가 전시회 관심 없어, 이거 별로 막 핫한 음식점 가서 찍어서 올리고 싶지 않아, 나는 트렌드 세터는 아닌 것 같아,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내가 데일리로 빨리빨리 지나가는 일보다는 뭔가 조금 텀을 가지고 약간 더 탐구를 하면서 해나갈 수 있는 게 맞는 것 같다라는 걸 느꼈고요. 또 하나 느낀 것은, 제가 이제 이걸 학교를 다니면서 학회를 하면서 이 활동을 했는데, 이게 재택근무가 기본이었어요. 근데 재택근무와 제가 또 맞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도 살짝 느꼈던 그러한 경험이었습니다. 또 이렇게 경험에서 하나를 배웠죠. 그리고 이제 동시에 이제 학회를 1년 동안 진행을 했는데요. 경제학회 세다라는 활동을 했어요. 세다가 이제 경제대학 소속에 있는 학회인데, 세다를 하면서 제가 이제 경제학과 진입과 동시에 세다 활동을 했잖아요. 근데 사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많은 부분을 결정을 해줬던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왜냐하면 경제학회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경제라는 분야에서 활동을 하거나 아니면 일을 할 생각이 있는 친구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약간의 조정이라고 하죠. 엄청나게 많은 진로 중에서 대충 요 정도는 좀 좁혀주고 들어가는 그런 측면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선배 멘토링을 2년 동안 하면서 이제 학생들한테도 많이 말했던 건, 단체의 중요성을 굉장히 많이 말하는데, 내가 좀 애정을 가지고 몸담고 있는 단체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런 게 사실 그 단체의 활동 자체가 엄청나게 영향이 크다기보다는 같이 활동을 하는 사람들과 계속 이야기할 거고, 그 사람들이 방과 후에 뭘 하는지 계속 보게 될 거고, 어떤 꿈을 가지고 어떤 걸 준비하는지를 계속 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여기 있으면서, 전 2학년 이제 시작하면서 들어갔는데, 사실 일반적으로는 3, 4학년 때 학회를 하는 케이스가 많거든요. 그때 2학년이 저밖에 없었기도 했고. 그러니까
약간씩 이미 진로를 정해놓은 언니 오빠들이랑 활동을 하다 보니까 아 그럼 나는 해외 활동이 약간 적성에 맞는 것 같고 경제도 생각보다 나쁘지 않은 것 같아. 다들 하는 걸 보니까 경제 괜찮네 라는 생각을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아 그러면 통상 쪽으로 한번 생각을 해봐야겠다. 수출 수입을 보통 통상이라고 하거든요. 통상 쪽으로 약간 준비를 해볼까? 라고 생각을 대충 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업도 이제 뭐 국제통상론, 국제무역론 뭐 이런 수업을 듣기 시작하고요. 뭐 미시경제보다는 거시경제 계열에 있는 수업을 많이 듣기 시작하고 그리고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죠. 학회에 같은 목표를 좀 가지고 있는 다른 학우들과 뭐 통상정책 토론 대회라거나 뭐 비슷한 대회들이 굉장히 많아요. 경제와 이제 해외 분야를 섞은 그런 대회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 데도 한번 나가보고 예선 탈락하긴 했는데 아무튼 한번 나가보고 뭐 그런 거죠. 아무튼 그러면서 조금 내가 대충 이 분야에 가면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제 그 정말 살인적이었던 2학년이 끝나고 이제 2019년 3학년이 됩니다. 이제 너무 바쁘게 살았고요. 카카오하고 뭐 학회하고 경제학과 수업 들으면서 너무 바쁘게 살아서 정말 너무나 쉬고 싶었는데 딱 마침 교환학생에 가게 돼요. 근데 스웨덴으로 교환학생을 갔어요. 스웨덴으로 교환학생을 간 이유를 물어본 학생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리고 실제로 선배 멘토링 하면서도 질문이 되게 많이 나왔었는데 정말 이유가 별로 없어요. 그냥 공기가 좋을 것 같았고요. 최소한 되게 잘 쉬고 올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했고요. 저한테는 그게 좀 중요했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여기 저학년이신 분들은 나중에 교환학생을 신청을 하실 수도 있고 또 이미 다녀오신 분들도 있겠지만 신청을 하실 때 보면 정말 성대가 교환학생 제도가 되게 잘 돼 있어서 신청할 수 있는 리스트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살짝 패닉하실 수 있어요. 나라도 많고 그 나라에 대학도 많아요. 그러니까 딱 신청을 하려고 가보면 그냥 어떡하지? 이렇게 되는 그런 케이스가 되게 많은데 저도 그랬거든요. 대충 유럽에 가야겠다. 유럽이 되게 좋았다. 그리고 유럽에 되게 많은 국가의 친구들이 모이는구나. 그럼 나는 딱 그 특정 국가에 가는 것보단 그 국가의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가면 좋겠다. 라는 인상을 가지고 이걸 딱 신청하려고 들어가 봤는데 살짝 막막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스웨덴의 웁살라 대학을 선택한 이유는 사실 성대생이 별로 안 가는 대학이었으면 했어요. 그러니까 또 낯선 상황에 또 놓이고 싶어서 이제 2명 이하의 TO가 있는 학교를 선택을 했고요. 그리고 웁살라 대학이 사실 원래 약간 들어봤던 대학인 게 저희 아버지가 그 에너지 계열에서 일을 하시는데 거기가 에너지 그런 걸로 되게 유명해요. 그래서 포럼 같은 게 되게 자주 열렸거든요. 그래서 가끔 출장을 가셨는데 그때마다 야 뭐 명문대더라 뭐 이런 이야기가 기억이 나가지고 그러면 이름을 아는 대학은 웁살라밖에 없어 막 이러면서 이제 간 거예요. 근데 실제로 가보니까 정말 눈밖에 없고 너무 평화롭고 아무것도 없는 그러한 세상이었어요. 스웨덴은 한국이랑은 정말 끝단에 있는 나라였던 것 같아요. 지하철도 없고요. 버스도 잘 안 다녀요. 버스도 배차 시간이 엄청 길고 그리고 일단 길거리에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이게 웁살라라는 도시가 학생 도시거든요. 그러니까 애들은 학교에 있거나 아니면 기숙사에 있거나 이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근데 사실 저는 굉장히 여기 스웨덴에서의 삶이 제 인생의 되게 터닝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는 게 바로 이 사람들 때문인데요. 학생 도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학생 도시이다 보니까 기숙사가 잘 돼 있었어요. 그런데 기숙사가 잘 돼 있다 보니까 국제 학생들이 막 섞여가지고 사는 거예요. 막 섞여서 살다 보니까 뭐 그냥 옆방에 뭐 벨기에 친구도 있고 중국 친구도 있고 뭐 어디 뭐 스코틀랜드 친구도 있고 미국에도 있고 막 파키스탄 친구도 있고 막 그런 저희가 이제 기숙사를 주방을 공유하고 방을 혼자 쓰는 구조였는데 열댓 명이 주방을 같이 쓰니까 맨날 거기서 이제 밥을 먹고 막 요리를 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이렇게 사는 사람도 있구나. 그냥 이런 공부를 하면서 전 사실 교환학생에 가서 공부라는 걸 진심으로 좋아하는 사람을 처음 봤어요.
그러니까 내가 생물학과인데 정말 생물이 좋고 막 혼자 연구를 하고 싶어가지고 생물학과에 가가지고 되게 행복하게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저는 대학에 붙어야 돼. 그럼 공부를 해야지. 대학에 왔으니까 공부를 해야 돼. 공부를 해야지. 이렇게 하고 있었던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되게 놀라웠고, 그리고 사람들이 덤스터 다이빙이라고 그 기숙사 앞에 마트 같은 게 있어요. 근데 마트에서 그 약간 상한 과일들 있잖아요. 그런 거 내다 버리거든요. 근데 그거를 한 가게 문 닫고 한 30분 뒤에 애들이 몰래 창고 이렇게 문 열고 음식물 쓰레기통을 엎어가지고 그거 막 가져오는 거예요. 그것도 막 해보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되게 가치관이 뚜렷한 친구들이 되게 많았어요. 이렇게 이렇게 음식물 낭비한다고? 말이 돼? 약간 이런 친구들도 많았고, 야, 이런 걸로 우리 막 파티하자. 이러면서 막 그 덤스터 다이빙 해가지고 온 음식들로 막 요리하고 있는 친구들도 되게 많았고. 그러니까 되게 내 눈으로 보면서 되게 많은 걸 봤던 것 같아요. 이렇게 사는 사람도 있구나. 제가 여러분께 이렇게 앞에서 말을 하고 있는 게 이렇게 사는 사람도 있구나를 보여주기 위한 것인 것처럼 교환학생에 가서 본 게 그런 거였던 거죠. 여기에 사는 방법도 있구나. 저기에 사는 방법도 있구나. 그랬던 거죠. 네. 그렇게 정말 재미있었던, 정말 평화롭고 재미있었던 교환학생 생활이 끝나고, 사실 제가 한국에서부터 스웨덴에 가면 어떤 기회를 또 찾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왔었는데, 그래서 스웨덴에서도 막 이것저것 찾아봤어요. 스웨덴에서 뭔가 내가 학교에 다니는 거 말고 또 할 수 있는 게 없을까? 라고 막 찾아봤었는데, 교환학생이 끝날 무렵에 한 5월 정도에, 교환학생이 이제 6월 달에 끝났는데 5월 정도에 그럼 그냥 제일 관심 있는 기업에 전화를 해보자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전화를 했던 게 코트라예요. 근데 그때 사실 경제를 공부하고 통상에 관심이 있으면 코트라를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거든요. 근데 우연히 스톡홀름 무역관이라는 데가 무역관이 이제 있는데, 스톡홀름에 이제 무역관이 있었고 거기서 전화를 받았는데, 처음에 막 스웨덴어로 막 뭐라 하길래 저 한국 사람입니다 뭐 그랬어요. 그랬더니 한국 분이시냐, 왜 전화를 하셨냐 그러시면서 뭐가 필요하신가요? 뭐 이렇게 여쭤보시는 거예요. 보통 이제 도움이 필요해서 연락을 하니까. 근데 제가 그랬죠. 도움이 필요한 게 맞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일자리를 좀 구하고 싶은데 어떻게 뭐 알바라도 뛸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정말 놀랍게도 사실은 저희가 통역을 조금 찾고 있긴 했습니다. 와서 인터뷰 한번 하시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냥 거기서 끝나버린 거죠. 그래서 인터뷰를 갔어요. 인터뷰를 갔는데 그 부관장님, 이제 한국에서 거기로 파견 가신 부관장님, 이제 과장님이죠. 과장님 한 2주 정도 계속 2주래. 2시간 동안 계속 이제 대화를 한 거예요. 뭐 이런 질문도 하시고 저런 질문도 하시고 어쩌고 저쩌고 뭐 일에 필요한 인터뷰도 하시고, 그리고 코트라라는 회사에 다니는 이야기도 하시고, 그리고 해외에서 일하는 건 어떤지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그러니까 저는 되게 용기 내서 전화를 했을 뿐인데 사실은 되게 귀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덤으로 이제 제가 어떻게 마음에 드셨는지 이제 그러면은 이틀 동안 통역으로 일을 해줬으면 좋겠다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행사장 사진이 있는데요. 저게 실제로 제가 일했던 행사장이에요. 저게 이제 당시에 한국 정부, 문재인 정부가 북유럽 순방을 하고 있었던 때였어요. 그러니까 제가 굉장히 기가 막힌 타이밍에 전화를 했던 거죠. 마침 사람이 필요했을 때, 이때 뭐 대통령도 오시고, 대통령 오는 김에 뭐 정부 행사하는 김에 그러면은 비즈니스 행사도 만들어 보자 해가지고 막 무역협회니 뭐 코트라니 뭐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막 다 투입이 돼가지고 이제 막 중소기업들 한국에서 막 오고, 거기 통역 한 명씩 붙어가지고 유럽 바이어들 막 와가지고 수출 상담회하고 이런 활동을 했는데, 제가 거기에 이제 화장품을 파는 중소기업에 전담 통역으로 배치가 돼서 바이어들과 이제 통역을 했습니다. 당연히 완벽하지 않았고요. 당연히 너무나 부족함이 많았고, 제가 정말 공부를 많이 해갔음에도 불구하고 막 성분 같은 거 질문이 나오면, 사실 화학 용어잖아요. 잘은 모르지만 그런 질문이 나오면 저도 막 벙지고 막 그랬어요. 근데 사실 그런 어려움과 두려움은 사실 되게 조그만 부분이거든요. 그냥
아, 이 단어는 잘 모르겠네요? 그러고 막 빨리 구글링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대신 그런 어려움은 되게 적었던 반면에 저는 굉장히 큰 거를 봤죠. 아, 재밌네? 이거 수출하는 이 과정 자체가 뭐 NDA 맺고 뭐 MOU 체결하고 막 가격이 어떠니 샘플이 어떠니 뭐 이런 과정이 되게 벅차다, 되게 가슴 벅차다, 재밌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네, 아, 어쩌면 내가 약간 미세 조정했던 진로가 이 길이 맞다, 이 길이 맞는 것 같다, 조금 더 들어가 봐도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좀 들어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에 돌아왔어요. 그럼 이제 굉장히 정말 많은 활동을 했고, 이제 뭐 인턴도 하고, 막 더 많은 활동, 더 이제 좀 더 이력서에 적힐 만한 활동을 할 법하잖아요. 그래서 딱 한국에 왔는데, 아이고, 코로나가 터진 거예요. 코로나가 뭐예요? 해외를 못 가잖아요. 나는 하고 싶은 게 해외 활동밖에 없는데 해외를 못 가게 된 거예요. 사실 여기 그 화면에 보시면 잘은 안 보이겠지만 이게 폴더인데요. 제 노트북에 있는 폴더예요. 근데 그 갓 삼성물산이 이제 제일 최근에 추가된 폴더고 그 안에 폴더들이 쭉 있는데 그 안에 기업이 한 20개는 있을 거예요. 제가 이제 그걸 따올까 하다가 약간 좀 부끄럽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그 상위 폴더만 가지고 왔는데 뭐 여기 수출입은행도 있고 OECD 제가 그 불합격 연락을 넣어놨는데요. 다 떨어졌습니다. 정말 다 떨어졌어요. 매일매일 자소서 쓰고 떨어지고 자소서 쓰고 떨어지고 이거의 반복이었어요. 그러니까 뭐 학교도 수업도 뭐 온라인으로 한다. 뭐 막 기업 다 떨어져. 난 그냥 휴학해버리고 빨리 인턴하고 해외 가고 싶은데 안 되는 거예요. 자꾸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약간 멘붕이 온 거죠. 내가 지금까지는 막 도전하면 어떻게든 됐는데 안 된다? 이게 말이 돼? 이렇게 해서 완전히 그냥 얼어버린 거예요. 제 자신이. 그러다 보니까 정말 약간 어떻게 보면 그 대학생활 3년 동안 정말 치열하게 정말 4시간 없이 열심히 달려왔던 그 뭔가 피로함과 어떤 그런 마음의 짐들이 한 번에 이렇게 오기 시작하면서 완전히 멈춰버리게 돼요. 그래서 저는 실제로 그런 문제 때문에 그 외부에 있는 그 상담센터를 다니기도 했고요. 이 빌이 막혔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상담센터를 다니기도 했고, 사실 저는 1년을 다녔거든요. 그 이후로도. 근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되게 기회였던 것 같다는 생각도 이제 와서 사실 들거든요. 사실 그 상황에 있을 땐 그냥 너무 최악이고 맨날 받는 게 불합격 문자밖에 없고 답답하고 짜증나는데 뒤돌아서 보면 사실 저한테는 어떤 시간이었냐면 이게 막 나를 생각 안 하고 잠을 줄이면 더 하나라도 더 많이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러면서 막 잠 줄이고 좀 더 일하고 사람들 휴학하고 할 거 나는 그냥 수업 들으면서 하고 막 이래 왔잖아요, 지금까지. 근데 이게 되게 지속성이 없구나라는 걸 사실 깨달았어요. 되게 멀리 가려면 좀 숨고르기를 하는 방법을 좀 알아야겠구나라는 걸 제가 이제 중도 휴학을 하고 4학년 2학기 때 중도 휴학을 하고요. 번아웃이 와서 중도 휴학을 하고 소파에서 한 2달을 보내면서 깨닫게 됩니다. 소파에서 그냥 강아지 끌어안고 넷플릭스만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진짜 많이 지쳤었구나. 이렇게는 안 되는구나 라는 걸 깨달은 거죠. 그러면서 이제 제가 정말 많이 밀어놨던, 제가 글 쓰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브런치라는 플랫폼에서 작가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미뤄왔던 스웨덴 교환학생 관련된 글도 쭉 연재를 해서 쓰고요. 그리고 선배 멘토링 이런 거 하면서 지금까지 대학생활도 좀 돌아보고 시간도 충분히 가지고 강아지랑 시간도 많이 보내고 가족들이랑 시간도 많이 보내고 일단 속도를 확 늦췄어요. 그리고 나서 2021년이 됩니다. 충분히 쉬었고 나는 요 정도 페이스면 괜찮은 사람이구나 라는 것도 약간 깨달아서 막 속도를 내기 시작해요. 이제 요 정도면은 이 정도 속도면 괜찮겠다 라고 해서 시작한 게 국제교류팀의 학생 인턴을 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ISS라는 제도 혹시 아시나요? 이게 여름방학에
그 ISS로 그 학생들이 와가지고 외국 학생들이랑 막 수업 같이 듣고 이런 활동이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국제교류팀에서 ISS랑 와이즈 부서에서 일했거든요. 와이즈는 이제 겨울에 그 활동을 이제 겨울에 하는 걸 와이즈 프로그램이라고 하는데, 이건 우리 학교 학생이 참여할 수 있는 건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ISS와 와이즈에서 일하면서 이제 공부와 이렇게 학생 인턴을 하면서 이제 이 일상과 그리고 방과 후에 또 내 할 일을 하는 그 일상에 조화를 점점 맞춰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깨달은 것은, 사실 국제교류팀에 있으면 영어로 계속 일을 해요. 뭐 메일을 쓸 때도 당연히 영어로 쓰고, 뭐 그렇지 않은 쪽도 있겠지만 다 영어로 일하고, 그리고 가끔씩 외국 학생들이랑 미팅도 해요. 예를 들어서 나 ISS에 대해서 궁금한 게 되게 많아. 혹시 메일로 안 될 것 같은데 우리 뭐 미팅을 좀 어레인지 해줄 수 있을까? 이런 좀 열정적인 친구들이 해외에 좀 있는데, 그 친구들하고 막 미팅도 하고. 근데 그런 활동을 해야 되다 보니까 국제교류팀에서 일하는 학생들 자체가 해외를 되게 좋아하는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성향이 좀 맞는 애들이에요. 해외 활동 좋아하고, 외국인들이랑 있는 거 좋아하고, 그리고 교환학생이든 어학연수든 한 번은 갔다 오고, 뭐 이런 애들이랑 막 섞여서 일하니까 되게 재밌는 거예요. 성향이 맞는 사람들이랑 일하는 게 이렇게 재밌구나. 사실 카카오에서는 느끼지 못했던 부분이거든요. 카카오에서는 저랑 약간 성향이 다른, 그러니까 인플루언서 같은 애들이었으니까 약간 일하면서 되게 재밌다 이런 생각은 못 했는데, 국제팀에서는 되게 재밌다. 나도 역시나 해외 쪽에서 관심이 있는 친구들이랑 일하는 게 맞는구나, 이렇게 느끼고 쉬엄쉬엄 대학생을 하면서 일도 하면서 이제 지냈던 거죠. 그리고 이제 막학기가 되어서, 사실 제가 인턴을 다 떨어졌잖아요. 한 20개 정도를 떨어졌는데 인턴을 넣을 시기가 약간 지나버려서 이미, 그래서 이제 바로 공채를 지원을 하게 돼요. 근데 제가 3개의 기업을 지원을 했어요. 그 3개의 기업이 그 물산 상사, 삼성물산 상사 부문이 있었고요. CJ제일제당의 바이오 사업 부문과 식품 사업 부문이 있는데, 비비고 이런 건 식품 사업 쪽이고 바이오 사업 부문이라는 게 있어요. 사실 이게 B2B 영업이라서 B2B 쪽 제조라서 우리에게 익숙한 사업은 아닌데 아무튼 그런 쪽이 있었고요. 그리고 포스코 인터내셔널의 독일 법인에서 전환연 인턴을 하는 게 있었는데, 사실 독일어를 못해서 여긴 1차 면접에서 독일어 시키자마자 떨어졌고요. 그리고 이제 2개의 기업에 붙은 거죠. 제일제당과 삼성에 붙게 됩니다. 사실 바이오에서 왜 일을 했냐고 사전 질문이 있었는데요. 그 이유는 제가 사실 그 해외에서 이제 대학 생활을 짧게 하면서 사실 채식을 했었어요. 그게 되게 채식 인프라가 잘 돼 있기도 했고 채식을 하는 친구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에 환경 이런 쪽에 약간 관심을 가지고 있던 찰나에 굉장히 혁신적인 플라스틱을 제조를 하고 있는 사업이라고 들었고, 이게 뭐 물에 녹는 플라스틱을 이제 개발을 하고 있다고도 하고, 뭐 환경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런 분야에 좀 관심이 있어서 지원을 했고, 삼성물산은 아시다시피 해외 영업 쪽이 이제 저의 지금까지의 생각과 아주 맞아서 이렇게 지원을 해가지고 합격을 하게 됐습니다. 지금은 물산에 다니고 있고요. 저는 삼성물산의 신사업팀이라는 조직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물산에 사실 뭐 우리가 보통 상사를 생각하면 떠올리는 게 미생이잖아요. 미생이 뭐 철강사업부, 화학사업부, 뭐 섬유 트레이딩 뭐 이런 게 되게 많은데, 저는 그 사업부 말고 신사업이라는 조직에 일하고 있고요. 제가 알기로는 삼성그룹에서 신사업을 인큐베이팅하는 조직은 저희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고, 거기서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친환경도 있고 뭐 이것도 있고 온라인도 있고 막 그냥 여러 가지 막 태핑을 해가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대학 생활은 사실 제가 주저리 이야기를 했어요. 어떤 걸 가지고 가실지는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그런데 저는 이제 마지막으로 전하고 싶은 이야기는 사실 여행이에요. 이 여행이 배낭여행이 될 수도 있고 친구들과의 여행이 될 수도 있고 가족여행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좀 더 큰 의미로 여행이라는 게 뭔지를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여행이라는 건 내가 그래 낯선 곳에 가야겠다, 낯선 곳에 닿아봐야겠다고 결심을 하고, 그리고
준비를 하고 이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에 대해서 준비를 하는 과정이 있을 거고, 그리고 실제로 어딘가에 닿아서 적응을 하고, 그리고 그곳에서 이런 사람도 만나고 이런 것도 배우고 이런 것도 해보고, 그 모든 것들이 나에 대해서 알아가는 사실 과정이거든요. 그건 언제 할 수도 있는 과정이지만, 여러분들이 오늘 저와 만나면서 이거를 내가 맞아, 낯선 곳에 좀 뛰어들어 봐야겠다, 좀 이것도 해볼까 저것도 해볼까, 이걸 하려면 이걸 준비해 봐야 될까, 이러면서 생각을 하고, 그런 과정이 굉장히 제 대학 생활을 굉장히 풍요롭게 만들어줬고, 그리고 사실 제 인생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정말 사라져서는 안 될 4년이 되게 만들어준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오늘 이렇게 저와 만나서 저의 이렇게 대학 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셨으니 어딘가에 가보시고 적응해 보시고 또 그곳에서 불꽃놀이를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수빈 선배님의 스토리 잘 들어봤습니다. 16년도부터 지금까지 긍정적인 마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씩 내딛으신 이야기가 너무 재밌었는데요. 보통 목표가 없어지면은 방황하고 시간을 허비하기 마련인데, 일단 해보자라는 그런 마음으로 시도와 도전을 이어가신 도전 정신이 조금 정말 훌륭하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이거 잘 들었고요. 그럼 이제 학우분들과 Q&A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사전 질문들이 있어요. 지금 듣고 계신 학우분들이 궁금하신 질문을 채팅창에 남겨주시면은 이제 제가 읽고 연사님께 질문 드릴 건데요. 그 전에 그럼 올려주시는 동안 사전 질문부터 한번 Q&A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질문입니다. 아이색에서 봉사활동을 한 경험이 입사 당시 스펙이 되었는지, 그리고 어떤 식으로 이제 선배님께서 어필을 하셨는지 궁금하시다고 합니다. 그럼 자소서 또는 면접 등에서 어떤 식으로 어필을 하셨는지 그러면 여쭤보도록 할게요. 난 굉장히 날카로운 질문인 것 같아요. 벌써 이렇게 자소서와 면접을 생각하는 학우들이 있다니. 네. 일단 사실 제가 굉장히 좋은 회사에 입사를 한 건 주위에서 많이 말씀을 해주셔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제 스펙이 절대 뛰어나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는 게, 사실 저는 영어 성적 다들 토익 만점, 해외 영업하는 친구들 다 토익 만점 가지고 오거든요. 근데 저는 토익 만점도 아니고요, 900점 중반대요. 그러니까 해외 영업에서 일을 하기에는 약간 부족한 스펙이거든요, 사실은. 그렇기도 하고 제2외국어를 할 수 있는 것도 없습니다. 근데 제 입사 동기들을 보면 무슨 일본어 미팅을 할 정도로 일본어를 한다던가, 독일에서 유년 시절을 보냈다던가, 러시아에서 인턴을 해서 러시아어를 한다던가, 이런 친구들이 있는데 전 사실 그런 무기가 없거든요. 근데 말씀해주신 질문이 어떤 의미인지는 알겠어요. 이 활동이 자소서나 면접에서 좀 크리티컬했냐, 어떻게 어필을 하냐, 이런 건데, 저는 확실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건 근데 다른 분야의 회사나 그런 건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이제 삼성에서 느끼고 배운 바에 의하면, 사실 저는 편의점에서 알바를 해도 내가 정말 막 주도적으로 막 매대 정리도 막 이렇게 해보고, 이렇게 하면 더 많이 팔 수 있지 않을까, 막 이러면서 혼자서 해보고, 그러니까 어디에서 무슨 봉사를 얼마나 했으며, 그런 타이틀 자체는 크게 이런 활동을 했다고 너 합격, 이런 게 절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무슨 활동을 하든 그 안에서 뭐라도 하나 이런 것도 한번 해볼까? 예를 들어서 저는 그 해외 봉사하면서, 저는 애들 가르치면 됐잖아요. 근데 해외 봉사 활동하면서 그냥 되게 다국적 친구들이 모였잖아요. 그러면 이걸 좀 활용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 컬처데이 이런 거 만들어가지고 그 주민들 초대해가지고 한국 PPT 띄워놓고 대충 PPT 만들어가지고 국기는 이렇고 국가는 이렇고 경제는 이렇고 이런 거 그냥 혼자 설명해주고, 그런 것들이 사실은 내가 어떤 경험을 할 때 되게 푹 빠져서 할 수 있고, 그리고 내가 요 종류의 기획도 할 수 있고, 사실 그런 거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질문에 대한 대답이 됐을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이걸 하면 스펙이 될 거야 라고 활동을 하시기보다는 내가 이 활동을 하면서 내 진로가 이쪽이니까 이쪽에 어떻게 연결을 해볼 수 있을까? 좀 어떻게 조금 더 해볼 수 있을까? 라는 걸 고민하시는 게 저는 훨씬 유익한 고민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면은 방금 첫 번째 질문에서도 살짝 영어 이야기가 나와서 다음 질문을 들어보자면은 일단 이 학우분께서는 외국어를 원래 잘하셨는지, 잘하셨다면 어떤 외국어를 잘하시는지, 또 어떻게 공부하셨는지 궁금하시다고 하는데, 일단 앞에 이제 원래 잘하셨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방금 질문에 답변이 된 것 같고, 그러면은 이런 조금 맨 처음에 갔을 때도 영어가 조금 부족했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공부하셨는지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아까 발표 중에 말씀드렸다시피 처음 폴란드 갔을 때는 영어를 전혀 못했고요. 뭐 알아들을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는 그런 그런 거였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사실 그 강연이 제한적인 시간이다 보니까 다 말을 못 드린 게 제가 방학마다 해외로 나갔어요. 그냥 뭐가 없어도 그냥 배낭 메고 갔어요. 그러니까 종강하면 외국으로 갔다가 다시 뭐라고 하죠? 종강 끝나고 방학이 개강? 개강 죄송해요. 대학교 네, 개강을 한 지 좀 오래돼가지고 개강을 하면은 막 돌아오고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제 부족함을 알고 있었는데 막 영어를 배워야겠다고 했던 것보다는 제가 한 번 외국에 갈 때마다 너무 많은 걸 배우고 늘어와서 돌아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알았기 때문에 내가 이 방학을 어떻게 쓸까를 생각했을 때 굉장히 해외라는 게 좋은 거였던 거죠. 가면은 막 그냥 호스텔 같은 데 있잖아요. 돈이 없으니까 뭐 16인실 같은 데 가가지고 뭐 남녀 공용 16인실 그런 데가 제일 싸거든요. 하룻밤에 8,000원이면 자요. 어디를 가든. 그런 데서 막 빵 먹으면서 애들이랑 막 뭐 어디 사니 뭐 하니 막 이런 거 막 물어보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코로나 전까지 제가 한 3년 정도 동안 20개국 정도를 다녔더라고요. 혼자서 그냥 네. 근데 영어는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단어가 다 있기 때문에 저는 가장 빠른 길은 사실 나가서 부딪히면서 배우는 게 가장 빠를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저는 그 방법으로밖에 안 배웠기 때문에 뭐 인강을 들으시라 이런 말을 할 수 없지만 저는 그게 가장 빠른 방법인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정말 기회만 된다면은 외국에 나가고 싶은데 좋은 기회들을 갖고서 이제 공부를 열심히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질문 드려볼게요. 계속 질문 채팅창으로 받고 있으니까요. 궁금한 점 있으시면은 질문으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음 질문은 어떤 계기로 그러면은 해외 영업 분야를 택하셨는지 살짝 발표 중에도 나왔지만 그러면 간략하게 조금 더 추가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해외 영업은요, 사실 해외 영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냥 제조업, 예를 들어서 뭐 CJ 제일제당은 무언가를 공장을 가지고 있고 무언가를 만드는 회사고 그걸 내다 파는 게 해외 영업이잖아요. 해외에 내다 파는 게. 근데 상사는 조금 달라요. 상사는 자기가 가진 물건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와서 팔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해외 영업을 뭐 만약에 내가 제조업에서 했어야 했다라면 잘 모르겠어요. 근데 상사에서 해외 영업 직무로 일을 하면서 제가 짧은 시간이지만 느낀 건 여기는 우린 제품이 없으니까 사람이 되게 중요해요. 이 일하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굉장히 뭐 실적이 왔다 갔다 하고 거래선과의 관계 형성도 그렇고 거래선을 잡아오는 것도 그렇고 뭐 사실 저희가 뭐 배가 지연이 된다거나 뭐 이런 걸 사고라고 하거든요. 근데 사고의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하냐 이런 게 다 사람의 그러니까 사람의 역량이거든요. 근데 이런 집단에서 제가 사실 저는 그런 생각이 조금 있었는데 내가 주역이 될 수 있는 회사에서 일하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좋은 예가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은 들지만 IT 회사다. IT 회사면 개발자가 주역이잖아요. 개발자가 이제 뭐 이렇게 거의 다 개발자시고 이런 데서 이제 문과생들이 가서
약간 부차적인 일을 하게 될 거라고 저는 그냥 상상을 했거든요. 이게 사실인지는 알 수 없지만. 근데 최소한 이 회사에서는 내가 이 회사의 메인이고 여기서 내가 정말 커리어를 쌓고 이렇게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좀 사람이 중요한 회사, 그리고 내가 거기서 주역으로 일을 할 수 있는 회사가 삼성물산 상사 부문, 그러니까 상사라서 선택을 했고요. 그리고 약간 더 덧붙여서 얘기를 드리자면 사람이 중요하다 보니까 제가 다른 상사는 모르지만 저희 회사는 굉장히 그 사람에 대한 지원이 되게 후해요. 교육제도라던가 예를 들면 그런 거죠. 내가 외국어를 배우고 싶어요. 내가 독일어를 전혀 못하는데 그냥 좀 배우고 싶어요. 그러면 그냥 가서 배우면 다 지원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내 돈 들이지 않고 나의 역량을 쌓기 위해서 지원을 되게 많이 해주시거든요. 근데 그런 걸 내가 활용할 수 있다면 정말 너무 좋은 거죠. 너무 나랑 핏이 잘 맞는 회사인 거죠.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왜 영업이냐 말고 왜 해외냐는 이미 충분히 강연을 하면서 네, 말씀을 드린 것 같고, 사실 제가 지금 영업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지금 신사업팀에 있어서 뭐 트레이딩을 당장 하는 건 아니고 지금은 뭐 투자도 조금 하고 수출도 조금 하고 여러 가지를 조금씩 하고 있어가지고 제가 상사 전체를 대변할 수는 없겠지만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네, 지원을 했던 것 같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 채팅창에 올라온 질문을 한번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이 학생분께서는 이제 수빈님과는 달리 중고등학생 때 해외에서 보내신 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해외에 있으면서 많은 경험을 하고 어려움도 있었지만 그것을 이겨내고 노력을 많이 하면서 생활을 하신 그런 학우분이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자소서에 좀 녹여서 이야기하고 싶은데 어필이 될 만한 그런 요소, 팁 같은 거를 주신다면 어떤 팁을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일단 말씀드리기 전에 저의 의견은 절대 회사의 의견이 아니다라는 거를 좀 제가 인사팀한테 교육을 좀 듣고 와가지고 그래서 채용에 대한 얘기도 다 뺐거든요. 그래서 절대 회사의 의견이 아니고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일단 중고등학교 때 제 개인적인 의견은 중고등학교 때 해외에 계셨다면 유리할 것 같다는 생각이 조금 들기도 해요. 왜냐면 어쨌든 우리는 저는 한글로 메일을 거의 쓴 적이 없거든요. 내부 메일 말고는. 그래서 거의 뭐 영어로 메일을 쓰고, 뭐, 대화도 계속 미팅이 3일에, 이틀에 한 번, 3일에 한 번 계속 미팅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해외가 어느 해외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뭐 영어를 쓰셨는지, 뭐 독일어를 쓰시는 해외였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만약 제2 외국어라면 분명히 이점이 있을 것이고 영어도 잘하시면 좋고요. 근데 어떤 부분을 자소서에 녹여내고 싶은지 근데 저는 이미 답을 알고 계신 것 같아요. 많은 경험을 하고 어려움도 있었지만 그것을 이겨내고 노력을 많이 하면서 생활했습니다. 이거 녹이시면 됩니다. 내가 이거 했고 근데 이거 어렵대? 근데 내가 요런 역량이 있어가지고 이거는 막 이겨낸지는 잘 모르겠지만 대충 이런 걸 좀 배웠고 이걸 요렇게 해가지고 좀 잘 헤쳐나가 봤어 라는 걸 어필을 하면 충분히 가능하실 것 같고, 그리고 저는 이제 제 다른 후배 중에서도 이제 물산에 들어오고 싶은 친구들이 조금 있는데 항상 하는 얘기가 절대로 솔직해야 된다는 거예요. 절대와 솔직이 맞는 말은 아닌데 절대로 솔직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 몇 겹 까보면 다 나오거든요. 이게 우리가 어렵게 면접이라는 기회를 잡았는데 이걸 거짓말 때문에 날려버릴 순 없잖아요. 면접까지 뭐 지삿도 봐야 될 거고 서류도 통과해야 될 거고 과정이 많은데, 그렇다 보니까 솔직하게 그냥 편의점에서 일을 하셨더라도 내가 근데 사실 그건 있어요. 내가 아무리 작은 경험을 했어도 그 회사에 그 사람을 원하는 부서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철강사업부에서 사람을 원할 수 있고 신사업팀에서 그걸 제출을 하거든요. 뭐 우리 좀 사람 필요해 막 이러면서 제출을 해요. 그러면은 분명히 찾는 역량들이 다 다를 거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막 뭐 이런 역량이 좋을 거야 막 단정하고 적으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솔직하게, 사실 나와 핏이 맞는 사업부에 또 가려면 그런 게 또 중요하니까 또 나랑 안 맞는 사업부에 가면 또 괴롭거든요. 그러니까 솔직하게 나랑 핏이 맞으면 뽑아주겠지, 그 사업부에 가면 행복하겠지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답변 또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아직 사전 질문도 조금 남아있고 채팅창에도 또 다른 학우분들께서 질문을 많이 올려주시고 계신데요. 지금 시간 관계상 Q&A는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혹시 수빈님, 그럼 마지막 질문으로 지영님 질문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영님께서는 혹시 중고등학생 때 기숙사에 살아보신 적이 있을까요? 교환학생에 가보고 싶으신데 한 번도 가족들이랑 떨어져서 산 적이 없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갑자기 외국에 가서 혼자 살 수 있을지 걱정이 되시는데 교환학생에 가기 전에 생활력을 키울 수 있는 방법 무엇이 있을지 여쭤보겠습니다. 네, 일단 저는 지금까지도 가족과 살고 있고요. 가족과 떨어져 산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중고등학교 때도 기숙사에 살지 않았어요. 그냥 평생을 같은 집에서 쭉 살고 있는데요. 만약에 교환학생에 갈 약간 자신이 없다라고 하시면 저는 단기로 갈 수 있는 봉사 같은 것도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그게 좀 여의치 않다고 하면 교환학생을 그런 것 내가 적응을 잘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 때문에 포기하지는 않았으면 좋겠는 게 사실 정말 극단적이지만 가서 적응을 못하면 돌아오셔도 되거든요. 그거 별로 돌아가는 거 아니거든요. 내가 해외 생활이랑 안 맞네? 나는 해외에 살지 말아야겠다 생각하고 그냥 그 학기 그냥 휴학하면 되거든요. 그 별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해보시고 잘 맞네? 아니네? 이런 것도 해보시고 많이 사람도 만나보시고 그렇게 하는 게 좋다는 생각이 들었고 생활력은 가면 생깁니다. 저도 빨래도 혼자서 못하는 사람이었는데 막 손빨래를 하고 있더라고요, 가서. 그러니까 일단 가시면 답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럼 이렇게 마지막 질문까지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